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은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혹 있지 않습니까? 상속이 증여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5가지가 그런 경우인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와 상속,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항상 딜레마가 아닐 수 없겠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속이 증여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5가지가 되는데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상속은 증여에 비해서 공제가 많습니다. 증여는 대부분 증여재산 공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상속은 공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공제로 피상속인이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2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이 2억 원은요.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 마찬가지로 2억 원을 해줍니다. 그 밖에 인적공제도 해주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녀별로 1인당 5천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이때는 태아도 포함이 되겠죠. 쌍생하다 그러면 1억 원을 그 자녀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 공제를 해주는데요. 상속인 중에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속인하고 동거가족 중에 미성년자에 한해서 공제를 해주고 태아도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미성년자 수 곱하기 1년당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에서 19세까지의 자녀 연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령 내가 5살이다. 그러면 19세까지 14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1억 4천을 공제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로자 공제도 있죠. 상속인,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하고 동거가족 중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만 65세입니다. 연로자 공제를 해주는데 1인당 5천만 원 공제해주고요. 장애인 공제를 또 해줍니다. 장애인 공제는요. 장애인 수 곱하기 1인당 1년에 1,000만 원 곱하기 기대 여명수까지거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속인 중에서 배우자도 포함해서 상속인하고 동거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당연히 공제를 해주는데 가령 5세인 여아가 그 기대 여명이 만약에 82년 남았다고 가정한다면요. 그 장애인 공제로 무려 8억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5세인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미성년자 공제로 어떻습니까? 1억 4천만 원 또 공제해주고 자녀 공제도 5천만 원을 공제해주다 보니까 거의 10억 원 이상을 공제받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녀가 별로 없어요. 한 명밖에 없다. 이랬을 때는요. 일괄공제로 5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괄공제는 상속인으로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녀가 없으니까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순금융재산 공제라고 해서 최대 2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뭐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아니면 주식 관련된 거 이런 것이 다 예치되어 있다면요. 예치된 금액의 20%를 공제해 주는데요. 한도는 2억까지입니다. 따라서 5억 원을 예치했다 그러면 20%면 1억 원을 공제해 주고요. 10억 원이다 그러면 20%인 2억 원을 공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0억 원을 예치했다. 그랬을 때는 4억 원이지만은 한도는 2억 원이니까 2억 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또한 배우자 공제로요. 최저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니까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요. 배우자 공제로 그 엄청나게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요. 그 영위한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영농상속 공제도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니까 당연히 공제가 많은 상속이 좀 유리한 편이죠. 물론 상속이 늦게 발생한다면 그동안 재산의 증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사전증여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 보니까요. 상속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 상속이 발생되려면 아직도 30년, 40년 남았는데 그걸 기다리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사전증여 전략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상속이 더 유리한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상속 즉시 바로 양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증여는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증여 후 10년 동안의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자녀는요 바로 그 주택을 팔 수가 없습니다. 9년 이상 보유해야만 이월과세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 증여는 예외입니다. 배우자는 증여하더라도 상속 후 바로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끊어졌거든요.
세 번째 상속이 더 유리한 것은요. 영농상속공제 시 취득가액은 상속시 가액이므로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다. 반면에 영농자녀 증여는 증여자의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차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율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상속공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다. 근데 영농상속이 아니라 영농자녀한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는 불리하다. 이런 것을 제가 대비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가 최초 취득가액이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이후에 나중에 그 제한기간 이후에 팔았다. 30억 원이 되더라도 취득가액은 2억 원이 아니라 바로 30억 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제로가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영농자녀 농지를 증여할 때는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니고요.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증여했는데 취득가액이 2억 원이에요. 근데 증여 시 증여가액은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농자녀가 해당 농지를 팔았습니다. 양도가액이 15억 원이다. 이랬을 때는요. 15억 대비 10억 원이 아니라 15억 대비 아버지의 취득가액 2억 원, 그러니까 13억 원에 대해서 엄청난 양도세 부담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영농자녀 농지 증여는 양도세가 좀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서비스를요,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까지 400여 편의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가 들어있는 절세 비법 동영상이 있으니까 반드시 멤버십 회원 가입하셔갖고 그 동영상 시청하셔갖고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속이 그 증여보다 유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시 재반공제를 활용하고 감정평가로 추후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절세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증여는 증여세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가액을 높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을 받은 임야가 시가 25억 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옛날에 1억 원에 취득했고요. 공시지가는 3억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가가 25억 원이죠. 이랬을 때는 감정평가로 25억 원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 있었을 때 배우자 상속공제 15억 원, 일가공제 5억 원 하니까 상속세는 비록 3억 원으로 공시지가로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지만 25억 원으로 감정평가로 올려서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는 9천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25억 원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25억 원 정도의 해당 임야를 매각하게 된다면 양도 차익이 0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양도세가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증여 시에는요, 감정가액을 그렇게 많이 높일 수가 없습니다. 가령 공시지가 3억 원짜리를 25억 원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가능은 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정평가로 올려서 양도세를 줄이는 전략은 좀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한 경우, 배우자 증여보다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대 30억 원을 일단 받고 나서 상속세를 왕창 줄이고 나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증여보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상속세를 줄인 다음에 증여하는 배우자가 바로 자녀들이나 손자한테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어떻습니까? 증여하고 나서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것보다는 배우자한테 상속해서 배우자 공제 최대한 받아서 배우자가 나중에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상속받자마자 바로 증여하는 것도 좋겠죠. 자, 절세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솔루션으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수십억 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고, 오히려 거꾸로 수십억 내지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격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일반적으로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점이 많은데요, 제가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한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